풀럼전이 끝나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 이번 패배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패배였다. 심지어 기자회견의 내용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패배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공격 전술, 후방 빌드업의 미스 등등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특히나 나왔던 얘기가 어떤 거냐, 교체 문제도 있었고 메디슨을 빼니까 중앙에서 탈압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풋볼 런던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은 메디슨이나 쿨루세프스키처럼 가운데에서 뛰는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윙 플레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윙어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전술입니다. 이게 어제 경기에서 명확하게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특히나 메디슨도 없었고 손흥민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을 아예 거쳐가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제 그 선발 라인업을 보면 물론 뭐 선발 라인업 자체가 빌드업이 안 될 만한 선발 라인업이긴 합니다. 어제 나왔던 라인업이 특히나 중앙에서 비수마, 그레이, 벤탄쿠르, 메디슨도 없었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보통은 부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못 나오는데 메디슨이 없을 때 가운데에 배치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풋볼 런던 기사처럼 가운데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탈압박하는 시스템이 좀 별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탈압박을 하느냐,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이 압박을 막 들어오면 내려오는 선수들한테 그냥 줘요. 비수마라던가 벤탄쿠르, 그레이, 지난 경기는 미드필더들한테 그냥 줍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선수 개개인이 여기서 탈압박을 알아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수의 개인 역량에 약간 의존해서 메디슨이 잡아서 돌아서라, 쿨루셉스키 잡아서 볼 안 뺏기고 돌아서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알크마르전도 메디슨한테 주고 메디슨이 볼 잡은 다음에 돌아선 다음부터 공격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는 이런 게 안 되니까 문제는 뭐냐, 보통 토트넘이 심지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싸움을 많이 한다고 우도기, 스펜스, 풀백들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요. 가운데 지역이. 그러면 아까 이제 풋볼 런던에서 나왔던 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윙어들에게 의존한다. 중앙을 못 거쳐가니까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날은 윙어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윙어들이 여기서는 이제 탈압박을 하는 거죠. 윙어들이. 이것도 손흥민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반대편에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도 쿨루셉스키한테 주면 내려와서 볼 지켜낸 다음에 돌아서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백에게 의존하는 축구를 하는데 어제는 문제가 뭐냐, 풀백에 마티스텔 그리고 브레넌 존슨, 볼을 잘 못 다루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로 아무리 좁아야 볼이 전개가 안 돼요. 중앙에서도 전개가 안 되고 측면에서도 전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풀럼이 물론 이번 시즌에 토트넘보다 잘하는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코트 경기를 하면서 아예 풀어나오는 것조차 못한다 라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제의 경기를 중앙에서 메디슨을 왜 쉬게 했냐,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경기를 나왔다 하더라도 리그 경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메디슨 같은 경우는 국대도 안 뽑혔어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그러면 아니 유로파 리그를 했다가 3일 뒤에 경기라고 해도 주전 선수가 나와야지. 국대도 안 가는데 왜 메디슨을 뺐냐. 그리고 메디슨을 뺐으면 측면 지역에 손흥민이라도 둬야지. 윙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손흥민도 빼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에 메디슨이 없는 날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필드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보면요, 3월 10일에 본머스전에 득점을 했죠. 요 경기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한 거였어요. 요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10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필드골은 없고요. 이전에도 보면 엘프스보리, 레스터 시티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1월 27일, 그 1월 24일에 있었던 호펜하임전에는 필드골이 있었죠. 1월 27일부터 거의 2달가량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필드골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보다 어시스트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다. 그러면 측면에서 내려와서 볼 받아줘야 된다.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려와서 볼 잡고 끌려 나오면 달려나가는 선수들한테 패스. 실제로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경기 장면인데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에 갇혀 있죠. 많은 선수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압박을 못 풀어낸 거예요. 메디슨이나 쿠루세프스키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티스텔이 내려옵니다. 그 마티스텔도 어제 보면 그 손흥민에서 마티스텔로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플레이예요. 손흥민 선수처럼 안 풀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볼 받아주러 움직입니다. 그러면 마티스텔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잡고 내려왔을 때 손흥민이었다면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티스텔이 안 되다 보니까 볼을 잡았는데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이었죠.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존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가 또 압박이 들어와요. 이때 가운데 지역에 모든 선수가 또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였다면 안 뺏기고 침착하게 공간을 찾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존슨이 여기서 본인이 볼 소유가 안 되니까 볼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앞으로 차버립니다. 부정확한 패스.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패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당연히 솔랑키가 이 볼을 못 잡죠. 패스가 제대로 안 오니까.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이게 뭐 경기 중에 한두 번 정도 나오면 사실은 괜찮은 장면이거든요. 빌드업을 가운데서만 할 수 없으니까 측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받아주고 내주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도 나오자마자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이 장면도 아까처럼 가운데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줍니다. 그 측면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죠. 그리고 내려올 때 수비가 본인을 향해 끌려 나오는 순간 이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벤탄쿠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손흥민이 벤탄쿠르에게 내주면서 탈압박. 아까 마티스텔 혹은 브레너 존슨과 달리 손흥민은 이게 돼요. 아무래도 시야가 이제 넓은 선수다 보니까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자마자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요게 되니까 손흥민을 활용해서 탈압박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이 탈압박을 해주니까 벤탄쿠르가 잡자마자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으로 방향 전환하면 바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장면도 보면 이게 알크마르전인데 알크마르전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그 순간 뛰어가는 스펜스, 솔랑키, 메디슨 이런 선수들한테 찔러주는 거예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아까 골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풋볼 런던에서 윙 플레이에 너무 집착한다. 왜냐면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면 풀어나갈 만한 뭔가 패턴 플레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윙 플레이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머스전도 보면 이 장면도 후방에서 빌드업이 안 되니까 그냥 측면으로 줍니다. 그러면 손흥민이 잡아서 끌어요. 볼을 끌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당겨놓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넓게 바라보면서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좋은 공간으로. 요런 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니까 득점이 나올 때도 최근에 나왔던 본머스전의 PK가 이 장면에서 나왔어요.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볼을 받자마자 잡아서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흥민이 뛰어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요 장면 한에서는 내려와서 볼 내준 다음에 뛰어나가는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는데 저런 플레이를 교체로 들어와서 했잖아요. 근데 선발로 나와서 할 수 있느냐, 매 경기 나와서 저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무리예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부터 내려와서 잡은 다음에 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손흥민한테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거의 2달간 지금 필드골이 없다는 거,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아무래도 최근 시즌들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의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득점이 좀 안 나오고 그리고 어시스트가 득점보다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전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을 약간 이제 측면 지역에서 내려와서 플레이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격도 대부분 풀백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하죠. 이게 우독이라던가 스펜스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끌려 나왔을 때 우독이나 스펜스 같이 풀백들이 여길로 뛰어요. 이게 역습 상황이나 지공 상황에서 매번 이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풀백들이 볼을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가운데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측면에서 풀어보자. 그래서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는 걸 손흥민이 한 다음에 그 안쪽으로 패스를 주자.
이거거든요.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 쿨루셉스키도 가운데에서 볼 거의 안 잡죠. 쿨루셉스키도 측면에 있을 때는 수비 끌어낼 때 포로가 혹은 뭐 스펜스가 이 안쪽까지 침투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포스테클로 감독이 토트넘에 왔을 때 나왔던 평가 중에 하나가 과르디올라 감독도 저렇게 풀백을 공격적으로 안 쓰는데 되게 새로운 전술이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도 풀백을 저렇게까지는 안 올려 쓰는데 인버티드 풀백을 저 정도로 공격적으로 쓰는 전술을 하는구나 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저런 전술만 많이 쓰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우도기의 위치를 보시면 우도기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죠.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 그리고 손흥민은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흥민은 측면으로, 우도기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손흥민이 가장 팀에서 위협적인 공격 자원이다 보니까 손흥민을 따라서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그 순간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는 거죠. 그러면 뛰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패스,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달려갈 때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풀럼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무너지니까 반칙을 범하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런 장면 보면 손흥민이 이제는 플레이메이킹,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패스를 주고 축구 도사처럼 플레이메이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것만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저렇게 측면에서만 패스만 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도기가 이 포스테클로 감독 체제에서 평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도기가 볼을 다루는 그런 플레이가 막 유연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저렇게 우다다다 뛰어들어가는 그런 체력적인 움직임, 체격 조건, 스피드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기동력, 이거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도기가 이런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니까 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비가 끌려 나왔죠? 심지어 메디슨도 움직여주면서 의도적으로 수비를 끌어내주고 있어요. 메디슨까지. 그러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이 수비를 끌어낼 때 뒤에 있었던 우도기가 공간을 보고 뛰어옵니다. 이거는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고 아마도 우도기도 전술적으로 한 거예요.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손흥민이 이 장면에서는 메디슨이 가운데에 있는 선수를 끌고 움직여주니까 공간이 비니까 손흥민이 직접 접고 들어왔죠. 근데 우도기도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겹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흥민과 우도기. 그래서 결국에는 수비가 요 공간으로 다 모여들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우도기랑 겹치니까 슈팅할 수 있는 모션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여기서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도기에게 약간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제 한 장면이 아니었나 봐요. 어떤 그 기사가 나왔냐면 우도기를 손흥민이 몇 차례나 혼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손흥민이 공격을 할 때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우도기를 꾸중하는 모습이 몇 번이나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더 잘 보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한테 저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도기는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만 생각하고 있고 손흥민도 끌어내는 것에 이제 익숙하니까 이런 것만 쓰다 보니까 손흥민이 정작 슈팅을 하기 위해서 접고 들어오면 우도기랑 겹치는, 물론 우도기가 여기서 조금 더 영리하게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상황에 맞게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어쨌든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선수의 뭐 개인 역량인 거잖아요. 영리하게 움직이는 건. 그렇다면 감독이 어느 정도 우도기에게 손흥민이 접고 들어올 때는 측면으로 돌아뛰어라 이렇게 좀 동선 정리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제 경기가 겹치는 것도 많이 나오고 탈압박이 안 돼서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패배다. 똑같은 방식으로 패배를 했다. 이런 평가를 포스테클로 감독이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12경기 연속 필드골이 안 나왔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경기에 대한 토트넘의 안 좋은 공격 패턴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전술적인 영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가 도우미 역할만 맡으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도
골 감각 자체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말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최근엔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유연하지 못한 딱딱한 이 시스템에서 패턴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보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슈팅을 때릴 때 본인에게 공간이 주어지면 여전히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고 슈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수비가 2명 붙었는데 이때는 뒤에서 풀백 스펜스가 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상대 풀백이 달려 들어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주 멋진 스킬이었죠. 오른발로 컨트롤, 왼발로 순간적으로 뒤꿈치를 활용해서 뒤로 뺏는 거죠. 패스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양발 드리블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뒤꿈치로 볼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달려나오다가 역동작. 그래서 여기서 정말 멋지게 한 선수를 돌파를 해내면서 여기서 슈팅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동선 정리만 해주면 손흥민이 넓은 공간이 나왔을 때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돌파력 그리고 움직임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태다. 입스위치 타운전도 마찬가지였고 알크마르전도 마찬가지였고 본머스전도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손흥민의 움직임을 약간 이제 한정적으로 측면으로 보내서 윙플레이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측면에서 끌어낸 다음에 찔러주는 이런 시스템만 쓰고 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해를 보는 게 좀 많다 공격적으로.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하고 또 싸우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나가다가 팬이 뭐라고 하니까 욱해서 팬한테 뭐라 하거든요. 화를 엄청 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스펜스가 이제 마티스테라고 같이 이제 말리는 장면인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리잖아 매너를 좀 갖춰라 이렇게 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대한 유연함은 좀 부족하고 근데 본인의 전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거나 이제 화를 못 참고 반응을 너무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전술적인 유연함부터 보여줘야 팬들이 이런 비판을 안 하지 않을까.